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KNN 대표 이글라이스 불꽃 남자 박경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에 맞게끔 좀 네네. 분위기 있게 잡으셨는지 네네. 예, 좀 부드럽네요. 아 그래요? 비가 와서 그런지 네. 좀 너무 강력한 에너지보다는 좀 어허, 잔잔하게. 부드럽네요. 그런데 또 오늘은 날씨가 많이 겠네요. 그 아침에 올 때랑 또 다르죠. 저 출근할 때 비가 좀 내렸거든요. 부슬부슬 왔거든요. 네네. 저도 삼겹살에 소금 뿌리듯이 왔는데 맞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장마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왔다 안 왔다 해서. 요즘 장마는 진짜 어제 예전 비 정말 장마는 많이 달라요. 왔잖아요. 어제 또 갑자기 막 네. 쏟아져가지고 정말 예전에는 동남아가 이런 날씨다 그랬는데 우리 점점 그렇게 동남아 변하고 날씨로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이 날씨에 적응하는데 또 한 몇 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매해 날씨가 좀 달라서. 근데 사실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여름을 또 이제 힘들어하지만 네. 거기에 날씨까지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날씨도 그렇고 네. 세태 변화도 그렇고 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우산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안 그래도 세상도 빠르게 변화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변해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든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진짜. 야, 뭐 따라간다, 뭐 느낌 자체를 가지면 안 되고 뭔가 다른 마음가짐의 네.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 날씨도 그렇고 그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은 또 오후 1시 2시 이때 또 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뉴스 클로징하면서 네. 여러분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했는데 지금 날씨가 우산이 필요 없는 날씨. 근데 우산을 조그만 우산을 늘 챙겨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작은 요즘은 우산은 언제 어떻게 될지 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근데 또 막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장우산도 필요한데 또 늘 또 휴대할 때는 이게 우산이 점점 작아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작아졌는데 바람이 또 너무 강하니까 바람에 잘 부러지지 않는 플렉서블한 우산이 맞아요. 좀 많이 있어야 이게 되겠구나. 우산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네. 바람이 불면 오. 비가 가로로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발 뭐 다 젖고 항상. 바지 어떻게 다 젖고. 장화는 어떻게 구매를 장화요? 하셨습니까? 아니요.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야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화 신고 나갔다가는 네. 좀 더 참아보기로. 네, 지금 또 오후 되면 또 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발이 좀 더 참아서 맞습니다. 준비한다. 힘드네요. 패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네네. 예, 자 장화의 소식도 한 번씩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우리 경익 뉴스 알찬 소식 들고 오셨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져왔습니다. 가볼게요. 가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초등생 사이 유행하는 이 장난감 감염, 쇼크의 폐렴 위험까지. 장난감인데? 네. 자, 여드름짜기로 불리는 장난감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 중이라고 해요. 여드름짜기. 네, 실제로 이 여드름짜기 장난감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진열돼서 3,000원대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SNS에서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네. 여드름짜기 장난감은요, 실리콘으로 된 인형 얼굴에 주삿바늘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넣으면 빨간 여드름 같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를 손으로 짜내면 진짜 여드름을 짜내는 것처럼 이 주입한 물질이 터져 나오는 형태의 장난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난감 속 주삿바늘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내는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드름짜기 장난감에는요, 병원에서 이용하는 진짜 주삿바늘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네, 자칫하다간 이 피부나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서울의 한 응급의학과에서는 아이들의 경우 장난으로 자신의 피부에 직접 주사할 위험도 있다면서 이때 염증과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만약 이물질이 몸에 주입이 된다면 찔린 부위에 진물, 고름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면서 네. 소독과 항생제 등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이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얕은 찔림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물질이 주입된다거나
세균이 붙은 상황이라면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또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삼킴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리콘을 삼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서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에 들어가서. 이 흡인성 폐렴은 위나 구강 내 분비물에 포함된 병원성 세균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서 감염이 되는 이런 질환인데,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지만 네. 영유아의 경우는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듣기만 해도 조금 위험성이 많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여드름짜기 장난감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이 슬라임 장난감 유행이었잖아요. 유행했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이런 뭔가 촉감 같은 말랑말랑하네. 비슷하게 이제 실리콘으로 사람 얼굴 형태로 된 인형이 하나 있고 네? 이제 주사기를 사용해서 진짜 실제 여드름을 주입을 또 시켜서 그걸 또 직접 짜는 이런 놀이가 있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뭐 어떤 쾌감이 좀 있다거나 뭐 좀 촉감이 좀 신기해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는 것 재밌어 할 수는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짜는 거 자체가. 네. 근데 이 주사 바늘이 진짜 날카로운 주사 바늘이 있는 게 그러니까요. 참 위험한 거죠. 근데 요거는 허가가 안 된 네. 장난감이겠는데 이 네, 정도면 네. 그죠?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게는 아주 안정성에 위험이 많을 것 같은데. 다칠 위험도 엄청나고 네. 특히 뭐 학교에서 가지고 놀다가 그러니까요. 네. 와,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장난감이 있는 줄은 몰랐네. 네. 지금 보니까 얼굴에다가 너튜브에 치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요거 좀 특히나 그 저학년 학생들한테 진짜 위험하겠어요. 진짜요. 네. 이게 뭐 날카롭다 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닿을 위험성도 있는데 실제로 궁금해서 호기심에 자신의 피부에 이렇게 넣어볼 수도 할 수 있거든요. 있죠.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또 이런 거에 또 둔하다 보니까 네. 위험한 요게 장난감이었어요. 규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문방구 앞에서 3,000원대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왜 그런 장난감 중에 그쵸. 좀 아이들한테 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뭔가 고무 느낌의 안에 막 가루 같은 게 막 네, 들어있는 네. 만드기 인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희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이렇게 물컹물컹한 네네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인형이었는데 그거 잘 터지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사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장난감들은 보면 보통 이제 아주 싼 가격에 그쵸. 예, 또 좀, 싸요. 저렴하고.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사니까. 네. 이거 좀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이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규제 방안이 아직 없나 보다.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여드름짜기.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는 부모님들의 보호 살핌이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항상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그리고 가끔씩 좀 책가방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책가방 검사라는 말은 조금 검사. 예, 그쵸. 거부감이 들지만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살펴보는. 살펴보.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또 가방을 좀 가방에 싸다 뭐 보면 있는지 좀 자랑해줄 수 있니? 네. 이러면서. 특히나 저학년 애들은 또 네. 가방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요. 네. 자, 하기야 9학년 애들도 이거 재밌어하겠구나. 그렇죠. 이거 성인들도 실제로 많이 가지고 논다고 해요. 이런 걸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거 왜 많잖아요. 여드름 짤 때 개가 느끼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걸 압출 좀. 영상 이런 것도 유행 또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거. 네. 음.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전 몰랐거든요. 네. 네, 우리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같이 네, 신경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뭘로 드릴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드름 해서 나온 말인데 이 여드름 고민인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예. 특히나 사춘기 때 여드름 엄청 고민 많죠. 네. 저도 뭐 화장을 매일 하다 보니까 올라와요. 성인도 여드름 네,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환절기나 네네네. 무더울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뒤집히는데 자, 여드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사춘기 때 이 호르몬 특히 많이 분비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좀 리더십이 있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테토남 또는 테토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호르몬의 남녀 붙여가지고 이제 뭐는 좀, 다 붙여. 그거보다 좀 이제 감성적이거나 이러면 네. 애견남, 그렇게 애견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는데 네.
자, 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방금 이 말씀드린.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테토남 테토녀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렵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호르몬은 아무래도 좀 남성성과 연관이 네. 좀 많은 호르몬이기도 하고 특히 사춘기 알기는 때문에. 아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렇죠. 이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6글자입니다. 여섯 글자예요. 네. 저 1019번님 합쳐졌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테토와 에겐이 합쳐졌네요. 네. 아니 예전보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접하니까 이 네. 호르몬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여러 호르몬을 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정확하게 않아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플레임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6112번님께서는 네, 아이브의 애티튜드였고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테스토스테론. 보고 테스토스테론이었습니다. 읽으면 그렇지 이거 이제 하는데 말하려고 그러면 나도 맨날 네. 모든 호르몬들이 다 엇갈려가지고. 맞아요. 네. 테토남 테토녀 할 때 그 테토가 테스토스테론이고 그것도 또 줄인 거죠. 네. 테스토스테론을 또 줄였어. 에겐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을 또 줄여가지고 에겐. 맞아요.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할수록 네.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네.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네.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자, 우리 그 학부형님들은 장난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우리 경익 씨는 애견남이라고 하네요. 저 애견남이에요. 애견남 점수로 68점 정도 나왔습니다. 감성적이에요. 아 그래요? 종종 눈물이 나요, 저도. MBTI도 네. F예요? F? 네, 네. 그렇구나. 극 F입니다, 저. 극 F. 네, 거의 한 98%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뉴스 보내드렸는데 4부에 가서 또 애견남과 함께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폴 블랑코 테스트 미 들으면서 4부로 갑니다. 보단 설레임 같은 너의 눈을 마주칠 때쯤 알게 됐어 내 마음을 Feels like something is changing between us 갑작스럽겠지만 So just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널 향한 내 진심을 그래 언제든지 Just tell me 그 무엇이든 난 할 수 있어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언제 어디가 됐든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히 너를 향하고 있어 Ask me if you feel it like I do Ask me if you feel it 네, 박경익 뉴스. 경익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미로 네네. 그냥 이 재미로. 호르몬과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지. 네, 어떤 호르몬의 성향과 가까운지.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 애견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모닝커피 식후에 드세요. 공복 커피는 피로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피로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식사를 한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네. 한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에 따르면요. 커피는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에너지 자극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위장 장애, 불면증, 불안 장애, 심혈관 질환, 부신 피로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요, 인간의 하루 에너지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면서 시간대별로 활성화되는 장부의 기능을 이해하면 언제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대별 장부의 네. 기능. 네. 오. 커피는 에너지 흐름을 보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핵심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마시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오전 10시 이전 커피는요. 상승하는 자연 에너지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서 집중력 향상과 신체 순환을 돕지만 네.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오히려 고갈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끌어쓰게 만들기 때문에 피로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게 가장 괜찮다고 합니다. 네. 또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체내 반감기가 6시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최대 12시간까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커피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맞아요.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올 때도 있고 예전께 다시 나올 때도 있고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달라서 맞아요. 이 커피는 언제 마셔야 되는지를 알고 마시면 더 좋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부 에너지 자극제이기 네. 때문에 뭐 오전에 공복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네. 원래 있던 그 자연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이제 끌어쓰게 되는 자, 카페인이 있기 이제 때문에. 써야 돼. 이러고 네. 막 인위적으로 하니까 더 피곤하다. 맞아요. 그래서 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네. 좀 자연적으로 내가 섭취한 음식이 이제 에너지를 에너지를 좀 쓸수 발산했을 있을 때 때. 커피를 같이 마셔주면 오히려 집중력이 좀 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자극이 되니까 이제 그쵸. 제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또 오후 늦은 시간에 마시게 네. 되면 또 체내에 반감기가 있대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자고 싶은데 네. 그걸 방해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꼭 마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아침에 오전에 마셔라 오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이 보통 왜 눈이 안 떠져 너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이 안 깨 이럴 때 커피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공복은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이제 공복에 마시게 되면 네. 정말 그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응. 나를 깨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오면 먼저 커피부터 마시는데 일단 커피 전에 뭐라도 요기를 하고 마시려고 그러죠. 딱 아침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예. 그 왠지 공복에 마시면 커피가 좋은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라도 먹고 나서 마시는데. 저는 이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뭔가 간 쪽이 엄청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속이 좀 쓰리거나. 속이 엄청 쓰리고 좀 두근두근. 어지럽고. 그러면은 보통 커피 몇 시에 마시세요?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오전 뉴스 끝나고 바로 마시는 거예요. 공복에? 그래도 집에서 바나나 같은 거 하나씩 그렇지, 싸우긴 그런 하거든요. 거죠. 그거 이제 예. 먹고 마시긴 네. 하는데. 저도 삶은 달걀이랑 오늘 오이랑 먹고서 네네. 먹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제대로 에너지 자극제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 공복에 마시는 커피 맛이 또 있거든요. 쪼op 마시면서 뭔가 확 깨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있지. 그것 때문에 먹기는 먹는데 네. 일단 바나나를 하나 드시고 드세요. 네네. 그러면 되니까. 뭐라도 좀 여러분들도, 드시고. 뭐라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드시고 먹으면 훨씬 더 자극제 역할을 잘 할 것 같네요. 네. 자, 커피 문제 그럼 나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저는 커피 원두 생각하면 네. 이제 보통 갈색, 네. 그렇죠? 갈색 그 브라운. 커피통을 떠올리실 텐데, 자 원래 처음 수확할 때 이 커피 원두는요 갈색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갈색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색일까 하고 생각하면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수확을 했을 때 원래 커피 원두의 색은 무슨 색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노란색, 2번 초록색, 3번 붉은색, 4번 검정색. 4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커피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래요? 예, 계시더라고요. 이거 키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오. 뭐 원예산 이런 데 가면은 커피 나무도 있어요. 보면서 네. 이거 저거 진짜 잘 될까? 어. 날 수 있을까? 뭐 생각하고 사지는 못했는데 네네. 여러분 열매가 무슨 색깔일까요? 그럼 열매 원래 이 커피가 열매니까 열매 그쵸. 색깔을 맞추는 거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노란색, 2번 초록색, 3번 붉은색, 4번 검정색.
커피만 시킨 채 너는 관심 없어. 벌써부터 두 가지가 이제 정답일 것이다. 예,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좁혀지네. 있습니다. 괜한 날씨 얘기와 같이 싫어하던 친구 소식도 꺼냈지. 저도 뭐 카페를 가거나 직접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하는 곳에 가면은 뭐 색이 갈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도 솔직히 별로 없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열매가 되면 이 색이고 이게 네, 점점 색깔이 점점 바뀌는 변해가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열매가 딱 됐을 때는 무슨 색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요 색이긴 하지만 점점 색이 변하니까 맞아요. 이게 답쓸 점점 때 좀 변하고 어렵긴 하다. 이 변한 걸 또 한 번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도대체 원래 색이 무슨 색이었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한 방울 조차 마지막에 익어서 딸 때는 또 딴 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 커피잔에 네, 규현의 커피였고요. 네, 자, 원래는 무슨 색입니까? 커피 원두색이요. 초록색이요, 초록색. 초록색으로 열매가 달리고. 네, 열매가 달리고 요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약간 노르스름하게 또 익고 붉은색으로 또 익고 이게 이제 점점 색이 짙어지면 네. 이걸 이제 커피를 볶아서 만드는 거죠. 아, 빨간색일 때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일 때도 수확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일단은 보통은 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초록색으로. 맞는 거구나. 네, 초록색으로. 좀 헷갈리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붉은색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원래는 초록색일 때 이렇게 수확을 해서 점점 이제 익혀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숙으로 후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근데 뭐 붉은색의 원두가 또 있긴 있을 건데 이제 보통은 보통의 커피 그렇다고 원두는 하네요.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자, 초록색 정답이었습니다. 네. 커피 그래요, 맞아요. 적당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적당히가 가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커피를 진짜 맛있게 마시고 싶어서 네. 바리스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네. 맛있게 끓이는 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건 진짜 딱 규칙이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이제 해야 되는 그걸 거구나. 어떻게 잘 하느냐 네. 그런 문제라고 또 하더군요. 자, 커피의 초록색 잘 맞춰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 뉴스를 한번 가봅니다. 네. 몇 년째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려요. 자, 옛날 뉴스는 여름 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1962년 7월 동아일보 기사 62년. 네, 62년. 우와. 사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의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대학교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 이제부터 8월 말까지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쉬고 방학을 즐기게 되는 셈이다. 이 방학을 맞으면서 우리는 학생 제군에게 몇 가지 요망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학생 제군. 먼저 건강을 향상하는 일이다.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행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주위를 게을리하여 몸을 상하기 쉬우니 위생에 주의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입만 까지고 아무런 실천력도 없는 창백한 얼굴의 지식인이 아니라 묻 사람에게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체력을 아울러 갖춘 건장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될수록 산에도 오르고 바다에도 나가서 청신한 자연 속에서 몸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교실 혹은 집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광활한 자연 속에 뛰어들어 웅대한 경치를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데서 마음의 기틀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호연지기를 기른다라고 표현을 했다. 끝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단체적인 근로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일주일 동안 학교 단위로 봉사사업을 전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봉사 건설, 협동이라면 덮어놓고 외면하고 냉소하는 분자들이 없지 않다. 자기의 온 정신을 다해서 조직 생활에 협동하고 건설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보라. 비건설적이며 지저분한 요소들은 일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한 사회인으로서 이것은 극히 중요한 수련이니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자신의 수양을 삼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근로협동 봉사의 기풍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와우. 이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여름 방학을 맞아서 네. 전국의 학생들에게 네네. 쓰여진 사설이군요. 네, 이 학생들에게. 60년대에는 이런 봉사 사업이 있었나 봐요. 네, 학교마다 실시하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네. 봉사에 참여를 해라. 네. 근로 봉사에 참여를 해서 건강을 협동심을 지키고 길러라. 네. 창백한 얼굴의 지식인이 아닌 지식과 체력을 갖춘 맞습니다. 건장한 인물이 되어라. 네. 오.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1900 게을리하지 말아라. 1962년. 네. 근데 저희가 일은 접할 일이 별로 없다가 네네. 경희 씨 하나씩 가져오시는 거 읽어보면 정말 그때는 또 이런 단어를 썼고 그쵸.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게 학생 재미가 있어요. 제군에게 자, 여기서 문제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시절 방학 놀이에 대해서 좀 문제를 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놀이는요. 60년대에서 70년대에 주로 했던 놀이입니다. 자,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놓고 그 안에서 네. 납작한 돌을 한 발로 차서 차례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는 돌을 공중으로 띄어서 받아서 돌아오는 이런 좀 어려운 복잡한 놀이가 있어요. 네. 자, 이 놀이 무엇일까요? 아,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놀이를 맞추는 거예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일단 땅바닥에 어떤 구역이 나눠져 있는 이 복잡한 그려야 돼.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걸 그리고 네. 납작한 돌을 한 발로 계속 차면서 돌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어. 잘 되는 걸로. 아, 그래요. 오.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자, 저는 이거 아, 진짜? 뭐 그림으로만 이렇게 본 것 같고. 어떻게 그림으로 하면 돼? 이게 또 지방마다 좀 이름들이 좀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딱 정식 이름이 있어요. 이걸로 딱 나와요. 네, 있어요. 이걸로 나와요. 지금 경상도 쪽에 이 이름이 뭐였던지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 말고 딴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뭘 자꾸 쳐야 돼요. 돌이지 뭐. 그쵸. 돌을 차서 다음 공간으로 계속 옮기면서 정해진 공간에 결국에 이르러서는 네. 다시 또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어렵네요.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한 기술들을 어릴 때 놀면서 익혔겠어요. 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요. 사방치기입니다. 사방치기. 사방치기. 네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치기로 치기로 많이 불렀어요. 네. 비석치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비석치기는 그 비석을 세워놓고 그걸 맞춰야 되는 그쵸, 거고. 돌이 돌을 맞추는 거. 네,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어떤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1, 2, 3, 4 쓴 것도 있고 맞아요. 예. 다른 그림들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저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네, 돌을 차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더라고요. 그 동네마다 또 이 그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방치기. 네. 해본 자와 해보지 않으나 아는 네. 자. 전래놀이를 한 자. 야, 나 진짜 전래놀이 했다고 하니까 옛날 사람 같네. 진짜 옛날 사람 같네. 네. 근데 또 옛날 생각 나네요. 어릴 때 이런 놀이 참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 재밌을 하면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사방치기까지 여러분 네. 잘 맞춰주셨고요. 당첨자. 맞습니다. 당첨자는 0201번님, 3486번님, 5985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네, 경씨.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오마이 오마이 올해 노래 찔끔 들어요. 지금 말하는 시간 속